안녕하세요, 정글입니다. 제가 예전이랑 다른 곳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. 원래 예전에 전셋집에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해서 집에 압류가 걸리고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를 해서 압류를 말소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 전세 연장을 안 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. 사실 그게 벌써 3개월 전이에요. 왜 그동안 계속 그 집에 살았냐면 요새 집을 내놔도 집이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.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대출 이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서 원래 전셋집을 알아보던 사람들도 월세로 좀 눈을 돌리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, 그런 상황에서도 제 전 집주인은 제가 들어올 때보다 전세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더 올렸더라고요. 근데 또 이게 주변 시세 대비 결코 싸지가 않아가지고 집에 사람이 들어올 턱이 있나요? 그 와중에 저는 집을 내놨다고 3개월 동안 오는 손님들 집 계속 보여주느라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집 내놓는 거 협조한다고 집 보러 손님 온다고 하면 미리 청소도 싹 해놓고 했었는데 주말마다 손님은 오는데 3개월 동안 집이 계속 안 나가니까 저도 너무 짜증나서 나중에는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분명 어디서 듣기로는 7, 8월쯤에 이제 전세 대란이 온다, 사람들 다 전셋집 못 구해서 난리 난다,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체감을 못했던 것 같고, 뭐 어쨌든 다행히 저는 기적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결국 방을 뺄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 과정에서도 또 예상치 못했던 열받는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해서 화가 많이 났었는데, 근데 어느 날 제가 없는 동안에 집을 보고 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집을 언제까지 뺄 수 있는지 문의를 했어요. 집을 보고 간 분의 이사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고. 그래서 저도 새 집을 알아볼 시간은 어쨌든 필요하니까 딱 한 달 정도 뒤쯤에 가능할 것 같다고 답을 했고, 부동산에서는 아직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, 그러니까 계약되면 알려주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계약이 안 됐구나 했어요. 사실 집에 부동산 손님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처럼 집을 뺄 수 있는 날짜만 물어보고 계약을 안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 정도 흐르고 마침 제가 연장해뒀던 보증금 대출 만기일이 다가와서 은행에 아직 집이 안 나갔으니까 몇 달 더 대출을 연장을 하겠다, 이렇게 얘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. 근데 제 서류를 확인하던 은행 직원분이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 세입자가 며칠 들어온다고 하던데 대출 연장하는 거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. 그래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 말로는 얼마 전에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기존에 집을 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날짜에 새로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. 근데 계약을 맞춰놓고는 약 일주일 정도 동안 부동산에서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안 해준 거죠. 전셋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 집을 구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. 근데 딱 3주만 남은 시점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만약에 제 보증금 대출 만기가 도래한 시점이 아니었다면 이거를 은행 직원에게서 들을 수도 없었고, 그러면 저는 아무한테도 저희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걸 못 듣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계약이 되면 알려주기로 하지 않았냐,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직원이 실수로 저한테 계약 사실을 말해주는 걸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기본적인 건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. 저는 다행히 그 다음 집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새 집만 계약을 하면은 있는 돈에서 일단 월세 보증금은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이사를 딱 3주 남긴 시점부터 미친 듯이 근처에 나온 집들을 찾아봤고 겨우 적당한 집을 찾아서 이사를 2주 정도 남긴 시점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게 이 집이에요. 그래도 다행히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. 이사 당일에는 집주인이 저를 또 빡치게 하더라고요. 사실 부동산은 그냥 실수를 한 거라 저한테 피해는 끼쳤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해는 했어요.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집주인은 제가 나가는 날까지 진짜 너무 화가 나게 했습니다. 이 집주인은 예전부터 사실 5% 이하로 전세 보증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올리겠다고 되게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하던가, 또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하더니 약속 시간에 3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하고, 또 자기 집에 압류 걸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해주고, 요런 등등의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너무 짜증나고 불안하게 했던 적이 많았는데요.
특히 제가 예전에 이 집에 이사를 올 때 제가 보증금을 오전 일찍 보냈었는데도 전 세입자한테 돈을 너무 늦게 입금을 해줘서 이전 세입자가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짐도 못 빼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제 돈도 그냥 맘대로 늦게 주더라고요. 보통은 이사가 결정되면 도의적으로 계약금 10% 정도는 다른 집 계약하는데 쓰라고 먼저 돌려주곤 하는데 이 집주인은 그런 거 일절 없었고요. 저도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이사 당일에 돈만 잘 돌려주기를 바랬어요. 보통 이사 당일에는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오전 9시 정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꽤 이른 시간에 보증금 상당 비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사 당일날 점심 12시부터 12시 반 정도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새 세입자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입주 청소를 해야 된다. 그때까지 짐을 빼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삿짐 센터랑 일찍부터 짐을 싸서 새 집으로 짐을 날랐고요. 대신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혼자 옮길 수 있는 짐 일부는 또 예전 집에 남겨뒀었습니다. 이게 또 집이 다 좀 근처여가지고 가능했어요. 약속의 시간 12시 반이 됐는데 역시 집주인은 돈을 입금 안 했습니다. 이거는 미리 예측한 상황이라 사실 화도 안 나더라고요. 부동산에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안 주고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집주인한테 돈이 다 갔는데 저한테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계속 입금을 하라고 독촉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좀 예상한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 남친 도움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쓰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1시 반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. 자기가 집을 못 가봐서 집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는데 집을 수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20만 원을 미리 제하고 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좀 어이가 없는 얘기였어요. 본인이 하루 이틀 뒤쯤에 집에 가서 실제 집 상태를 체크하고 수리할 곳이 없으면 2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. 수리할 곳이 있으면 그냥 20만 원으로 처리하겠다고. 사실 도배 같은 것도 다 하려면 7, 80만 원이 드는데 그냥 본인이 20만 원으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이미 체크를 했어요. 그리고 자연적으로 집이 뭐 노후된 거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고 새 세입자가 제 이사 당일날 바로 들어와서 짐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도배고 뭐고 할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집주인이 하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. 20만 원 안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. 사실 이 집주인은 예전부터 되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계속 하긴 했어요. 근데 이게 거짓말이든 뭐든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냥 속아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. 괜히 삔또 상하게 해서 보증금 안 줘 이렇게 나오면은 임차인 속만 타는 거잖아요. 저도 이삿날 당시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빼고 주겠다고 하는 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동산은 집주인 편을 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부동산도 어쨌든 제 편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아야 되니까 결국 20만 원 제하고 일단 보내라 이렇게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 연락을 받고 나서야 집주인이 그제서야 보증금을 입금을 해줬습니다. 정확히 20만 원 빼고 보냈더라고요. 사실 무조건 20만 원을 다 포함해서 보내라고 버티고 그날 안에 돈을 안 주면 그냥 집에 임차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20만 원 받아내는 것보다 그냥 이 못 같은 집주인한테서 벗어나는 걸 더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집주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뜯어내려는 거겠죠. 근처 다른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이 집주인이 근방에 집을 정말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20만 원씩 뜯어내는 돈도 상당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제가 말하다가 또 화가 났는데 저도 예전에는 되게 터치 안 하고 좋은 집주인 분들만 만났다가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곤혹스럽고 사람 짜증나게 하더라고요. 어디 임대인 별점이라도 매기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0점 줬을 텐데 진짜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많이 느끼게 한 집주인이었습니다.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영상에서까지 집주인을 좀 씹어보았는데요. 보면 화만 나는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이런 집주인 절대 안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